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홍명보 감독의 대한민국 대표팀이 역사상 최악의 경기를 펼치면서 팔레스타인이라는 최악체 팀과 충격의 무승부를 거두었고, 이에 많은 축구 팬들은 그야말로 엄청난 분노를 터뜨리면서 대표팀에 대해 맹비난 세례를 보내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홍명보 감독의 대한민국 대표팀이 어떤 부분에서 잘 풀리지 않았는지와 왜 홍명보 감독의 라볼피아나 전술이 전혀 통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바로 어젯밤에 있었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에선 B조 1차전에서 팔레스타인 대표팀을 상대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우리 대표팀은 상대적으로 압도적인 전력 차이를 가지고, 그것도 홈에서 경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이라는 최악체급 팀에게 사실상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면서 팔레스타인 대표팀을 전혀 위협하지 못했고, 90분 동안 볼점유율 면에서는 76대 24로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지만 슈팅 숫자는 16대 10, 유효 슈팅 숫자는 5대 3이라는 근소한 차이가 나올 정도로 볼점유율 대비 효율이 정말 최악이었던 경기였는데요. 우리 대표팀은 경기력이 굉장히 좋은데 단지 운이 따르지 않아서 아쉽게 득점을 터뜨리지 못한 것이 아닌, 정말로 경기력부터 무기력함이 느껴질 정도의 졸전을 펼치면서 찬스 및 득점을 만들지 못했고, 결국 이번 팔레스타인 대표팀과의 경기를 0대0 무승부로 마무리하면서 홍명보 감독의 국가대표 감독 두 번째 데뷔전은 정말 완벽하게 망해버렸습니다. 이번 경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양상으로 흘러갔던 것은 전반전 초반 그냥 경기 시작부터 팔레스타인 대표팀에게 전혀 힘을 쓰지 못했는데요. 우리 대표팀은 홍명보 감독의 라볼피아나 전술 스타일로 오늘 경기에서도 와이드한 지역에 있는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공격 빌드업에 가담을 시켰는데, 문제는 중원에 너무 많은 팔레스타인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경기장 중앙에서는 수적인 싸움에서 계속해서 밀려 도무지 뚫어내기가 힘들었고, 사실상 센터포워드인 주민규 선수는 고립 상태, 손흥민 선수를 포함한 측면 공격수들은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다가 턴오버를 범하는 등 공격적으로 굉장히 풀리지 않는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우리 대표팀이 이번 경기 전반전에 보여준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상대 박스 근처에서 위협적인 공격 찬스가 이강인 선수의 개인 기량으로 만든 찬스를 제외하면 아예 발생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인데, 우리 대표팀은 라볼피아나라는 중앙 미드필더 자원을 한 명 내리면서 측면 자원만 2명을 추가하다 보니 오히려 중원 싸움에서 상대에게 전혀 우위를 보이지 못하면서 U자형 빌드업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선수들 간의 공격 부분 전술도 전혀 없는 측면에서 답답한 크로스만을 시도하는 공격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답답한 경기를 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라볼피아나라는 빌드업 전술 자체가 센터백보다 발밑 능력과 패싱 능력이 뛰어난 수비형 미드필더를 내려서 빌드업 능력을 강화시키고 한 명의 선수를 내리는데, 반면 두 명의 사이드백을 윙백 이상의 위치로 올리면서 공격 숫자를 늘린다는 부분에 있어서 장점을 가지는 전술인데, 공격 숫자를 늘린다면 그만큼 상대 진영에서의 압박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도 연계 플레이를 통해 좀 더 수월하게 상대 수비를 밀고 당길 수 있고, 풀백들의 가담을 통해 윙포워드들이 좀 더 좋은 위치로 침투를 한다던가 하는 다양한 공격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는 전술인데요.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은 공격에 가담한 두 명의 풀백 자원들이 상대 박스 진영에서 수적인 우위를 통한 공격 전개에 기여를 하는 것이 아닌 다소 단조로운 패턴의 크로스 시도만을 남발하면서 팔레스타인 대표팀에게 실질적인 위협을 거의 가하지 못했고, 우리 대표팀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상대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는 전개를 해나갔다가 결국에는 상대 수비를 뚫어내지 못하고 다시 뒤로 볼을 돌리는 등 무의미한 U자형 빌드업이 지속되면서 공격의 활로를 찾지 못했는데, 특히 중원에서는 정말 단 한 번도 상대 수비 라인을 통과하는 패스를 성공시키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생긴 원인은 아무래도 중원 숫자를 줄이고 측면 공격 숫자를 늘리다 보니 정작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가져가지 못한 것인데, 팔레스타인 대표팀은 수비적으로 웅크려 있었던 팀이다 보니 중앙에 위치한 선수들이 많았고, 이는 오히려 우리 대표팀이 중원에서 수적인 우위를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을 발생시켰습니다. 실제 경기 장면은 아니지만 FN코리아에서 한 유저가 업로드한 사진을 보면 그러한 문제점을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요. 물론 게임 화면이지만 실제로 이 사진처럼 이런 상황들이 이번 경기에서 정말 많이 나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중앙 미드필더인 황인범 선수는 사실 천부적인 탈압박으로 3명을 제껴버리지 않는 한 거의 백패스나 측면으로 볼을 패스할 수밖에 없고, 사실상 이런 상황은 전진 패스가 거의 나오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우리 대표팀은 중원에서 뻗어나오는 공격적인 킬패스가 이번 경기에 전혀 없었죠. 결국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가져가지 못하다 보니 측면으로 볼이 왔다갔다 돌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것이 흔히들 말하는 U자형 빌드업이 되는 것이고, 이번 경기에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측면 풀백이나 측면 윙어들이 상대 수비를 끌어내는 연계 플레이나 공격 빌드업을 보여주지 못하고 다소 단조롭게 볼을 처리했기 때문에 결국 이번 경기에서의 홍명보 감독의 기본 베이스 전술은 철저한 실패를 맛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팀은 수비에 있어서도 골 취소가 되긴 했지만 팔레스타인 대표팀에게 실점을 내주는 장면이 나오는 등
결국 이번 경기는 공수 양면에서 정말 많은 실망감을 가져다준 경기였는데요. 물론 홍명보 감독의 전술을 라볼피아나 하나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이번 경기에서 밀린 이유는 기본 베이스가 된 빌드업 전술부터 문제점이 있었고, 앞으로 아시아 팀들을 상대해 나갈 때 홍명보 감독이 좀 더 상대를 지배하는 형태를 가져와서 많은 찬스를 만들어주는 데 집중을 했으면 좋겠고, 우리 대표팀에는 손흥민 선수를 포함해 기회만 온다면 실질적인 포인트로 환산시켜줄 치명적인 공격수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대표팀이 좀 더 많은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